도 있고 장류도 많고 김치도 있어서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도 남아서 아주 심하게 드세요를 권장하고 있으나 그들은 따로 염분을 섭취하니까 장류가 따로 없어요. 그래서 음식 자체를 좀 짜게 만드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배울 때 바닷장기 정도로 이 소금 간을 맞춰야 라고까지 배웠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한국 사람들만 좀 짜다고 해요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맞추냐? 약간 간장한 간 정도로 맞추시면 돼요. 국 먹었을 때 약간 살짝 끓었나? 이 정도 간 정도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물이 굉장히 많아요. 물이 굉장히 많아서 소금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따가 삶으실 때 제가 넣은 만큼 넣지 마시고 간을 봐가면서 한번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실패를 하셔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여기에 이 소스에다가 또 조개 같은 거 넣으면 시푸드 토마토 파스타가 되는데 조개 넣을 때는 또 약간의 간을 덜 하셔야 돼요.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염분이 또 있으니까 약간 짭짤한 간 정도로 맞추신 다음에 이제 한 4분 정도만 삶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옆쪽에서 저는 바로 토마토 소스를 만들겠습니다. 자, 약간의 올리브유를 넣고서 올리브유를 이제 팬에 넣고 이러면은 또 어머니들 질문하시죠. 걔는 생식용인데 열 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수확해가지고 딱 한 번 짜는 걸 갖다가 아주 순수한 올리브를 갖다가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고요. 그걸 갖다가 또 다시 재탕하고 이러는 게 퓨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요. 발연점이라고 하는 거는 끓기 시작하는 거, 기름이 끓기 시작하는 거 갖다가 발연점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80도 정도 되거든요. 그 이상이 되면 산화가 돼서 아주 뭐 나쁜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굽는 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굽는 것까지는 괜찮아요. 엑스트라 버진은 굽는 것까지는 괜찮고 튀김하실 때만 퓨어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 굽는 거, 생식용 두 가지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퓨어는 굽는 거, 튀기는 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가정에서 굽는 거 잘 안 하시잖아요. 못하시겠죠. 너무 일이 커지잖아요. 저도 한번 하려면 호일 다 붙이고 밑에 신문지 막 깔고 막 이렇게 하는데 튀기는 거는 거의 잘 안 하니까 엑스트라 버진 사용하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온도가 되게 높을 것 같지만 재료들이 들어가면서 쉽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안전하게 기름 드실 수가 있어요. 먼저 양파를 좀 볶을 건데 레시피상에 보시면요 양파가 3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제가 이렇게 굳이 몇 분 이렇게 적는 이유는 좀 중요한 포인트여서 그래요. 우선 채소를 앞쪽에서 좀 잘 볶아주셔야지 마지막에 요리 완성된 음식 자체가 맛이 감칠맛이 나거든요. 사실 어떠한 조미료도 넣지 않을 거예요. 그 맛은 이 앞에서 볶는 아주 기본적인 조리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양파를 만약에 어차피 오븐에도 들어가는데 제가 볶자 하시면 아주 그 매운맛이 남아서 나중에 쓴맛으로 바뀌어요. 그래서 약간 아주 끝에 약간 맛이 없는 맛이 나거든요. 그래서 앞에서 좀 잘 볶아주셔야 맛있는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양파도 좀 충분히 볶아주시고 수분도 날아가게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주셔야 돼요. 이거는 이제 아이들 좀 일부러 골고루 먹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넣은 건데요. 집에서 뭐 남편이나 어른분들이랑 드실 때는 요 파스타 소스만 넣으셔도 훌륭하게 드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조개나 오징어 넣으셔서 같이 볶다가 소스만 넣고 면 버무리셔도 좋고요. 그 다음에 베이컨 있으면 베이컨 잘라서 볶다가 소스 넣으시면 되고요. 안에 청양고추만도 넣어도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은 계절이 조금 안 맞기는 해요. 홍합 나오는 철에 홍합 넣고 볶다가 물 넣고 소스만 넣어서 아주 약간 스튜처럼 끓이시면은 밖에서 되게 비싸게 팔죠. 하는 값이 2만 얼마에 팔아요. 홍합찜 해가지고 정말 쉽거든요. 사실은 나중에 한번 겨울철에 이거랑 소주나 와인이나 한번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양파를 좀 충분히 잘 볶아주시고 당근이랑
호박도 같이 넣어서 건져주세요. 그 파스타에 이어서 다음 주는 그 조카들이랑 피자 수업할 건데, 이 소스로 피자 도우만, 또 도우도 팔아요. 아세요? 엑셀에서 그 피자 도우도 나왔는데 굉장히 쉽거든요. 그냥 반죽만 해서 실온에 잠깐 뒀다가 바로 그냥 밀어서 그 소스 발라서 치즈 얹어서 굽는 거 그거 하셔도 좋고, 올리브 같은 거 사셔서 사람 머리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은 아이들이 거의 한 반나절은 편하게 잘 보내실 수 있어요. 엄마들이. 당근이랑 호박도 최대한 좀 작게 잘랐어요. 놓치지 않게. 생각보다 편식을 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뭐 깨만 올라가도 안 먹고, 전 한번 예전에 밥 볶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맛있게 해준다고 위에 깨 올렸는데 안 먹겠다고, 깨 때문에 밥 불러달라는 거예요. 제가 그거를 볼 성격 절대 아니고, 그러면 먹지 마. 그냥 그거 빼놓았더니 배는 고프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옆에서 언니가 부담 못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건져줬는데, 정말 독특하게 이게 참 위에 약간 파란색만 있어도 잘 안 먹고 막 이러는데 왜 그럴까요? 그거는. 그래서 엄마들은 이렇게 위장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. 너무 안 먹으면. 충분히 잘 볶아 주시고요. 그럼 여기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한 컵 정도 넣을 건데, 이제 요리책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, 레시피에서 나오는 C는 한 컵을 뜻해요. 컵. 그래서 그거는 200ml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. 집에서 뭐 계량컵이 없다 하시면 종이컵을 딱 채우시면 그게 거의 200이에요. 그 다음에 대문자티는 한 큰술, 1테이블 스푼에서 계량을 하면 15ml 정도 나오는데, 집에서 사용하는 밥숟가락 따뜻한 다음에 한번 쫙 깎아주시고, 그 다음에 소금자티는 한 티스푼, 한 작은술, 그거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5ml 정도, 그거는 차숟가락 정도로 계량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소스 넣고서는 살짝 데워만 주는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고, 우리 아까 삶아주었던 이 파스타를 넣고서는 버무리기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파스타는요, 조금 단단하게 익혀진 상태예요. 우리가 덜 삶았기 때문에. 근데 그걸 계산을 하셔야 돼요. 이 소스도 다 수분이죠. 그리고 오븐에 들어가면서 수분은 배어 들어가요. 그래서 면은 딱 먹었을 때 불지 않고 맛있게 먹을 정도, 그거 계산하셔서 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뭐 파스타 삶을 때 왜 오일 안 넣지? 이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, 오일은 오히려 파스타 삶는 걸 방해를 합니다. 오일이 코팅이 돼요, 면에. 오일은 물이랑 섞이지 않으니까 제대로 수분이 흡수되지 않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익지를 않아요. 오일을 넣지 않으시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건져내신 다음에 찬물에 헹구실 필요 전혀 없고, 그 다음에 건져내신 다음에 또 오일 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실 필요 없어요. 바로 이렇게 소스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소스 자체가 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소금, 후추 간은 따로 많이 안 하셔도 되지만, 혹시 모르니까 간을 볼게요. 네, 괜찮을 것 같네요. 아무도.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식빵 컵에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 식빵 컵이 아니어도 집에 그라탕 용기에다가 이거 담은 다음에 치즈 올려서 넣다 빼도 애들 아마 잘 먹을 거예요. 여기다가 지금 아까 제가 넣었던 거 뒤에 나왔어요.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번 활용해 주세요. 네, 좀 더 드릴까요? 그리고 이제 이 토마토 소스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린다고 했는데, 지금은 제가 토마토 소스만 넣었지만 여기에다 약간의 우유를 넣으면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.
로제 소스예요. 로제. 로제가 이제 이탈리아 말로 약간 핑크빛 이런 들어가는 거 같아요. 다 로제라고 해요. 왜 우리 식사 전에 먹는 와인도 로제 와인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의 주황 핑크빛이 나거든요. 그걸 로제 와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우유 혹은 생크림 넣으셔가지고 했고요. 또 애들이 굉장히 좋아요. 저는 이제 직접 업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도 이제 많이 해드리고 또 지인분이 오시면 새로운 것도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나라 채소를 굉장히 잘 쓰는 편이에요. 해장물. 그래서 얘들 만약에 꼭 뭐 시금치나 이런 거 먹고 싶다. 곱게 다져가지고 바로 넣으셔도 전혀 맛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러지 않으니까요. 요럴 때 일단 좀 애들 안 먹는 재료 넣으시면 우리 아이는 좀 큰데 저런 거 유치해할 것 같은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. 사실 제가 아이들 수업도 많이 했는데 정말 농담 아니고 중학교까지 이런 거 좋아해요. 중학생들도 갑자기 동심으로 가더라고 이런 걸 해보면. 그래서 혹시라도 중학생 아이들이 있어도요. 갔다 오면 이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새는 중학생들도 보충 수업 한다는 거 아세요? 저 깜짝 놀랐어요. 방학인데 학교 간다고 외반애들 보충이 있대요. 여기에다가 치즈를 좀 뿌려가지고 뭐 만약에 모짜렐라 치즈가 갑자기 없다. 집에 슬라이스 치즈가 있으신 분들은요. 슬라이스 치즈 그냥 이 네모지에 따라서 살짝 올리세요. 그럴 때는 대신에 오븐에서 좀 보셔서 약간 녹음력 바로 빼시면 돼요. 지금 다 익은 거기 때문에 치즈가 녹는 시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익는 치즈 바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피자 시켰다가 남았던 치즈가루가 있다 이러면 위에다가 좀 소복하게 뿌려주시면 아주 노릇노릇하게 맛있는 색깔이 나거든요. 그런 거 활용하셔도 좋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븐에 넣어서 치즈가 녹을 때까지. 지금 레시피는 1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오븐 컨디션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. 너무 이 시간 믿지 마시고